106쪽에 차트를 할 건데요. 요거 차트는 여러분들 그 파일에 출제 유형으로 정리하는 꼼꼼 이론 안에 들어가시면 챕터 12라고 있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 불러 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실 건데요. 1번은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할 거고 2번에 데이터 범위의 제1작업의 내용을 가지고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1번, 2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출력 형태를 보시는데 출력 형태에 항목하고 범례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목을 보니까 까베르네 소비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책자에서는 이렇게 범위 잡아가지고 옆으로 가는 걸로 설명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범위 잡아서 하는데 범위가 잘못 잘 잡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범위를 어쩔 때는 하나 클릭하고 하나를 범위 잡으시면은 얘가 또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얘는 가로로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어려우시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세로로 잡는 걸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브랜드 클릭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수입에도 해당하는 곳에 하나하나. 이게 만약에 범위를 잘못 잡았다. 그러시면 제 거 보시면 제가 여기서 범위가 또 틀렸죠? 이러면은 포기하시고 다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잡으셨으면 이제 삽입에서 1번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세로 막대 누르셔서 2차원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차트가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는 여기 항목하고 여기 범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례가 만들어지셨으면 요거는 여러분들 3번에 보시면 위치에서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작성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오시게 되면요. 여기에 차트 이동이라고 있어요. 누르셔서 새 시트 누르시고 여기다가 제4작업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해주셨으면 1작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1작업 앞으로 드래그해서 뒤쪽으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3작업 뒤로 오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거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4번부터 순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차트 도구의 차트 디자인 도구라고 있는데 얘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여러분들 여기 레이아웃 3번은 빠른 레이아웃을 누르셔서 세 번째 거 얘를 눌러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차트 스타일에 자세히 버튼을 누르셔서 맨 앞에 있는 거 스타일 1번을 눌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번이 끝났고 5번에 영역 서식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차트라고 써져 있는 말은 차트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꼴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홈탭에 무조건 오셔가지고 차트 영역일 때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홈탭에서 글꼴을 지정해 주셔야죠. 굴림의 11포인트로.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질감의 양피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채우기 색깔에서 다른 색으로 여기서 해주셔도 되는데 사실은 더 많이 꾸미는 건 차트 도구에서 도형 채우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질감이 나오시고 여기 양피지로 갖다가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오른쪽 눌러서 채우기에서 질감에서 양피지 누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림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오른쪽 눌러서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제목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 서식을 클릭하고요. 차트 제목을 홈탭에 오셔갖고 글꼴 바꿔주시기 전에 여기 글자가 전부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글자색 검정색으로 꼭 집어 넣으세요. 그러난 다음에 차트 제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제목의 글꼴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오른쪽 눌러가지고요. 여기 글꼴에 들어오셔도 돼요. 여기까지 홈탭에 오기 싫으시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꼴은 여기서는 굴림이 맞고요. 20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고 굵게 집어넣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으로 넣어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식 입력줄에다가 여러분들이 제목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쓰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죠. 그러면 6번이 끝난 거고요. 이제 7번에는 수입단가 계열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입단가가 어디 있는지 법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주황색이네요. 요거 주황색깔 차트를 계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입단가의 계열이라고 얘기하죠.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 누르셔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아마 혼합이라고 뜨시는데 여러분들 다른 데서는 또 콤보라고도 얘기하니까 여기 콤보라고 얘기하는지 혼합으로 얘기하는지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입의 단가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수입 단가의 묶은 세로에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이 뭘로 바뀌었냐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을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보조축으로 선택해달라고 했으니까 보조축으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 자, 넣으셨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계열을 보시게 되면 표식을 참조해서 출력을 참조해가지고요. 표식을 네모 크기 10으로 해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계열을 다시 클릭해야 되겠죠. 수입 단가에 클릭을 하시면 얘가 조절점이 생길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럴 때 오른쪽 클릭하셔갖고 데이터 계열 서식 꾸미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채우기 선에 오셔서 여기 표식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표식 옵션을 눌러주셔서 기본 제공에서 변경해줘야 되겠죠. 동그라미에서 사각형으로 해주시고 크기는 10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블 값을 표시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네이블 값인지 출력 형태를 보시니까요. 수입 계열에 있는 가스델리 요소에 있는 거를 값을 표시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스델리에 있는 데다가 수입 계열에 가스델리 요소예요. 클릭하시면 하나만 선택되는데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얘만 선택돼요. 그래 놓고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160박스가 나왔는데 이 160박스를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여기서 딱 뜨죠. 데이터 레이블 뜨셨죠. 명칭이에요. 자, 얘를 뭐를 해달라고 되어져 있냐면 여기 레이블 옵션에 가셔가지고요. 계열 이름도 같이 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열 이름 체크해주니까 수입 이렇게 나오시는데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보여주고 하나는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는 컨트롤 Z가 먹힌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다 나오면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얘를. 아시겠죠? 2번 클릭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항목 이름을 체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오네. 계열 이름을 클릭해주니까 수입이 나오네요. 근데 얘가 한 줄이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한 줄로 보여주는데 우리 출력 형태 보면 얘가 2줄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해주셔야 되냐면 구분 기호에 얘를 줄바꿈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2줄로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값에 대해서 됐고 그 다음에 문제 순서대로 보니까 눈금선 해달래요. 눈금선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요거 선을 갖다가 주 눈금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 눈금선일 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조절점이 다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주 눈금선 서식 이렇게 해서 뜨시는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보이시면 여기에서 뭐를 바꾸냐면 선 스타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채우기 비 선색에 오셔서 실선에서 그리고 여기 색깔이 검정으로 나와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선 종류를 바꾸는 거는 대시 종류라고 합니다. 대시 종류에서 여기서 파선 이렇게 떴을 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가 파선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축의 출력 형태가 있는데 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 기본축하고요. 여기에 보조축이 있는데 여기에 최소값하고 최대값하고 주단위하고요. 여기 선하고 그 다음에 눈금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니까요. 여기에 있는 최소값하고 주단위하고 최대값은 똑같아요. 근데 어디가 안 똑같냐면 여기 선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조절해 주려면 여기 글씨에다 두세요. 세로 값축 떴을 때 클릭해 주시면 얘가 축서식으로 바뀌어요.
축서식 바뀌게 되면 거기서 우리 지금 뭐 하러 왔냐면 선을 갖다가 고정하러 왔어요. 수정하러. 그러면 선택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 실선에 얘가 검정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현재 색이 여기가 검정색이면 굳이 건드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바꿨어요. 그럼 보조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축 클릭하셔갖고 보시니까 최소값, 주단위, 최대값은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선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금선도 이렇게 보여줘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 세로, 갑축이라고 떴을 때 클릭해 주시면 여기가 축서식으로 뜨실 거예요. 축서식이 뜨시면 여기도 실선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선을 넣어줬어요. 넣어주고 나서 여기에 눈금선 가시가 보여주는지 보세요. 안 나오신다라고 하시면 여기 축 옵션에 들어가셔서 축 여기 보면 눈금이라고 있는데 눈금에서 주눈금에 여기서 바깥쪽으로 나오시게 하면 돼요. 없으면 없음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있는지 없는지 그림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은요. 여기에서 지금 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축 제목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축 제목은 지시사항이 없지만 어차피 그림하고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축 제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차트 추가 요소에 가셔서 축 제목에 왼쪽에 있는 거를 기본 세로 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축 제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축 제목에 기본 세로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축 제목 이렇게 가로로 생길 건데 얘가 지금 가로로 써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축 제목 서식이 나왔으면 텍스트 방향을 뭘로 해주시면 돼요? 가로로 하시고 여기 수직 입력줄에다가 여러분들 수입 쓰시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차트 요소 추가에 가셔서 축 제목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조 축 제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조 세로를 클릭을 하시고 얘도 가로로 넣어줘야 되겠죠?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넣어주시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여러분들 단가 쓰시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움직이는 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맨 나중에. 지금 움직이면 얘 차트가 틀어질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지금 보시면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대로 참조해달라는데 얘가 지금 한 줄로 갖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열에 범위가 잘못됐거나 법례를 수정하실 때는요.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 선택해서 해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오시고 여기서 누구 수정할 거냐면 여기 수익 단가 얘 글씨를 가지고 바꿔줘야 돼. 우리가 지금 얘를 범위 잡아갖고 했기 때문에 얘가 두 줄로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얘는 한 줄로 바꿔줘야 되니까 바꿔줘야 되니 선택하시고 편집 누르시고 얘가 지금 범위 잡힌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 주소가. 그래서 여러분들 범위 잡혀 있을 때 타이핑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렀더니 여기가 두 줄로 된 거가 한 줄로 바뀐 거 보이실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8번까지가 끝난 거고요. 9번은 도형을 갖다가 만들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도형도 여기 삽입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삽입에 가가지고 여기 도형으로 하셔도 되는데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지를 보고 하셔야 돼요. 차트가 이렇게 빠져나온 상태에서 도형을 누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좀 권장해 드리냐면 차트 도구 서식에서 여기 도형 삽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로 갖다가 권장해 드리는 거를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히 버튼 누르셔서 맨 아래쪽에 설명선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거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말풍선이거든요. 얘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여기 세 번째 칸에 있으니까 세 번째 칸에서 그림하고 적절하게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너무 크거나 작게 그리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하셔갖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노란색의 주황 색깔 있죠? 동그라미 얘를 밑으로 이렇게 끄시면은요. 모양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홈탭에 오셔가지고요.
얘는 글꼴 지시사항이 안 나와있어요. 그러면 차트 영역에 있는 내용이 차트의 전체 글꼴이기 때문에 차트 영역에 있는 글꼴로 바꿔주셔야 돼요. 굴림의 11포인트에 얘는 그림을 보니까 흰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글씨도 검정색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글씨가 정가운데에 왔으니까 여러분들 맞춤해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타이핑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번까지 다 하셨으면 10번은 나머지 사항을 출력 형태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봐주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는 요거 수입하고 단가가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드래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다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입에다 놓고 세로 가축 제목이라고 나왔을 때 꾹 눌러서 위로 드래그 하셔서 얹으시면 돼요. 단가도 클릭하시고 꾹 누르셔서 위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차트 수정을 해주시면 자, 이번에는 121쪽에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문제 유형 1번을 불러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2번은 데이터 범위를 제1작업 가지고 하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1작업에 오시고 나서 여러분들 출력 형태의 범례하고 항목을 보시는데 항목부터 먼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로로 알려드렸고 세로로 알려드렸잖아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범위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는 세로가 편해서 세로로 범위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SBS 보니까 여기 입주업체를 얘기하네요. 보니까 입주업체 SBS, 진영넷, 그 다음에 EMB, 깐또비. 그리고 법례를 보시니까 빌딩 월 임대료네요. 그러니까 월 임대료하고 보증금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범위 잡을 때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월 임대료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보증금부터 먼저 하는 거. 표 순서대로. 이해되셨을까요? 나중에 차트 수정하다 보면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저는 세로로 하나하나 클릭하는 게 익숙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여러분들 가로로 잡는 사람은 이렇게 잡으면 돼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뭉탱이로 둘, 얘가 셋이고 얘가 넷으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가로로 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저는 그냥 하나하나 한 것 뿐이고요. 삽입에 가셔서 세로 차트 누르셔서 여기 묶은 세로 막대용으로 하라고 돼 있죠?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거예요. 뭐만 확인하냐면 여기 항목하고 범례만 확인하시면 돼요. 제대로 내가 선택하시는 이름이 나왔는지 보시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틀리셨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딜리트 눌러가지고 다시 범위 잡으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맞으시면 여기서 차트 이동 누르시고 세시트 눌러서 제4작업 이렇게 입력하라고 얘기했고요. 요거 드래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제4작업 위에다 놓고요. 오른쪽 눌러서 이동 복사에 가셔서 끝으로 누르시고 확인 누르셔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끌어다가 놓아도 되고 이 상태에서 지금 3번까지 하신 거고요. 4번에 차트 디자인의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1로 해달래요. 그럼 디자인에서 빠른 레이아웃에서 3번 눌러주시고 얘는 1번에 스타일 1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안 건드려도 되겠네요. 맞아요? 차트 영역은 여러분들 차트 영역일 때 클릭하시고 홈탭에서 글꼴을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굴림에 11포인트로 해달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회색 25% 배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식에 오셔서 하셔도 돼요. 도형 채우기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회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회색이 여러분들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회색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찾으시면은 아마 밝은 회색이고 여기가 회색일까요? 흰색이고 이름이 조금 틀리네요. 그죠? 밝은 회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얘는 명령어가 버전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요걸로 밝은 회색 배경이에 20%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 이름이 이걸로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로 눌러주시면 돼요.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색상명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업데이트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전체 회색이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림은 채우기에 흰색으로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림 영역에서 도형 채우기에 오셔서 요거 흰색 배경 1이라고 얘기했죠.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을 이제 수정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릭하시고 저는 홈탭에 와서 고치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홈탭에 와서 굴림으로 되어져 있고 얘는 20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굵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을 보니까 이 검정으로 다 돼 있네요. 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글꼴 바꿀 때 요거 검정까지 꼭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차트 영역일 때 해줘야 돼. 저도 깜빡하네요. 보니까. 자, 차트 제목을 다시 눌러서 20에다가 굵게 이거 차트 영역에서 변경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변경돼 버리잖아요. 여기 서식이. 그래서 왜 순서대로 하라는지 이유 아시겠죠? 자, 채우기는 여러분들 차트 도구의 서식에 오셔서 도형 채우기에 흰색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에 검정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타이핑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 6번은 끝났어요. 자, 7번의 서식의 보증금 계열에 차트 종류를 표시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고 나서 보조축 해달래요. 그래서 보증금이 무슨 색깔인가 봤더니 요거 파란색 계열을 얘기하는 거네요. 맞아요? 오른쪽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셔서 보증금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주시고 보조축으로 해달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눌렀어요. 자, 누르시고 나서 계열을 보시니까요. 표식이 있는 다이아몬드를 10으로 해주고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해달래요. 그래서 표식을 해줘야 되니까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오른쪽이 나와야 되는데 안 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누르셔서 무조건 여러분들 선택하신 이름이 얘가 데이터 계열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아시겠죠? 또는 줄임말로는 제가 뭐라 그래요? 계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꾸미는 이름이 바로 뭐예요? 데이터 계열 서식이에요. 명칭을 좀 익혀두셔야지 여러분들 요거 수정하실 때 좀 용이하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여기 이름이 데이터 계열 서식인지 확인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딴 데를 클릭하면 이게 명칭이 자꾸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클릭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는 클릭하면 명칭이 바뀌니까. 바뀌더라도 얘 끄지 마세요. 끄지 말고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바뀌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명칭이 정확한지 보셔야 돼요. 데이터 계열 서식 맞아요? 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왜 들어온 거예요, 지금? 표식을 바꾸러 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우기 빛 선에 오셔야지만 표식이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선하고 표식하고 보여주니까. 자, 표식에 오셔갖고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에서 얘는 뭘로 해주래요? 다이아몬드라고 했죠? 다이아몬드 클릭해 주시고 크기는 몇 비트로요? 10으로 돼 있나요? 네, 10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출력 형태에서 값을 표시해 주는 거를 봐봐요. 얘에 대해서 표시되어 있네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선택되어 있잖아요.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얘만 선택되죠. 맞아요? 그 상태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는 게 제일 쉽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래 놓고 얘는 만들어지는 위치로 먼저 가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값을 표시해주는 이름이 뭐예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인지 보셔야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레이블 옵션에 오셔가지고 레이블 옵션에서 뭐를 표시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거에서 들어와서 봤더니 여기가 값이 체크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면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파란색 동그라미로 되어져 있으시면 전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클릭해 줘야 돼요. 하얀색 동그라미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계열 이름하고 여러분들 값하고 이렇게 나란히 보이시고 얘만 되는 거예요. 하얀색 동그라미에 부분적으로 할 때는 그 다음에 구분기호가 줄바꿈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하시게 된다라면.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얘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제 하실 때 그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드래그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레이블 옵션에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레이블 위치가 나와요. 이거 레이블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얘가 지금 차트의 상태에 따라서 위에 표시되고 옆에 표시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얘는 어디로 하시면 돼요? 위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위로 올라가요. 이거 방향에 레이블을 옮기는 위치에 방향이 없다? 그럴 때는 드래그 해갖고 이동을 시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레이블 위치에서 해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눈금선이 있는데 요거 눈금선 있어요? 파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선색을 보니까 검정색인 거 맞아요? 그러면 세로 축, 주, 눈, 금 떴을 때 클릭해주면 조절점이 여기가 쫙 바뀌어요. 양쪽으로. 그러면 여기가 주, 눈금선 서식이라고 딱 뜰 거예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치우기 선으로 와야 되겠죠. 선색도 바꿔주고 파선도 바꿔줘야 되니까 선색에 여기가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으면 얘가 펼쳐져 있어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펼쳐져 있지 않아요. 보세요. 안 보이죠? 명령어가? 항상 여러분들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펼쳤다 오므렸다 이렇게 하는 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실선으로 오셔야 되고요. 일단은 검정색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가 진하니까. 맞아요? 그래 놓고 여기서 대시 종류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되셨고 축을 갖다가 하시는데 여기 축에 있는 거는 요거 값을 갖다가 이제 바꿔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최소값, 주는금, 최대값 요거 봐달라고 얘기했어요. 모양까지도 다 봐주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여기 원자 표시는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0값이 회계는 0값이 이렇게 하이픈으로 나온다고 얘기했죠? 여기가 하이픈 나와져 있는 거 보니까 회계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요거 0값을 하이픈 대신에 0값으로 보여주려면 뭐밖에 없어요? 숫자밖에 없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해주셔야 돼요? 세로 값축일 때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조절점이 생기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축서식이라고 아마 뜨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뭐 해줘야 되냐면 값을 갖다가 변경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아이콘에 누구 누르냐면 축 옵션이라고 있는 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차트 그림. 맞아요? 축 옵션에 오셔가지고 여기선 축 옵션은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이거 바꿔준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에 왜 2가 나왔냐면 11자리가 엑셀에서는 넘어가면 이진법으로 표시돼요. 그래서 요 이진법으로 표시돼서 6자리가 더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정확하게 쓰시고요. 얘가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보여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이진법으로 나오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가 기본이라고 얘기했죠. 요것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요거 바꾸는 건데 얘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얘는 오므려 놓을게요. 누구 바꿔야 되냐면 요거 바꾸는 거 우리가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으로 바뀐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맞아요? 여기 아래쪽에 표시 형식이 있어요. 맞아요? 요걸로 갖다 변경해 주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0값도 보여줘야 되고 천자리 구분도 보여줘야 되니까 뭘로 해줘야 된다고요? 숫자. 아시겠어요? 숫자로 해주시고 여기가 천단위 구분으로 되어져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얘 똑같이 되셨죠? 얘는 똑같죠? 그 다음에 얘를 보셨을 때 여기 선이 있어요? 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림에 보시니까 여기 선 진한 색으로 그려줘야 돼. 검정색으로. 맞아요? 그러면 채우기 선색에 오셔가지고 여기 선에서 실선에서 여기가 검정으로 미리 보기에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로 갖다가 보여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놓으시면 여기가 검정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보조축 바꿔줘야 돼요. 보조축 클릭하시면 여기 조절점 생기고 얘도 축서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실선으로 검정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해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얘 가시 있죠. 눈금선 나온 거 확인하셨으면 냅두시고 축 옵션에 들어오세요. 차트 그림 얘 누르시고 여기에서도 뭘로 해주면 돼요? 아까 우리가 열어놓은 자리 그대로 보이니까 숫자에서 천자리 구분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최소값하고 최대값은 똑같은데 누가 달라요?
얘 주 단위가 다르네요. 맞아요? 요거 수정하러 가려면 여기 축 옵션에서 해주시면 돼요. 축 옵션에서 누구 바꿔주면 돼요? 여기서는 여기 기본만 바꿔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제일 작은 가 얼마예요? 단위가? 2,500만 원이죠? 일부러 여러분들 숫자 단위가 작은 거는 보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100만짜리, 1000만짜리 넘어가면 숫자 때문에 많이 헤매요. 일부러 여러분들 떨어뜨리려고, 실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00만 원 쓰시고요. 여기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6개, 7개잖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만 쳐주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커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잘 안 보이는 걸로 나오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공간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가 바뀔 겁니다. 커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데 클릭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가 값이 제대로 바뀌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거 이후에는 없죠. 자, 되셨으면은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이제 범례를 바꿔주러 가야 돼요. 맞아요? 범례를 바꿔주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선도 보시면 여기 지난 선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바꿔줘야 되니까 얘도 누구예요? 가로, 항목, 축 뜨죠? 클릭해 주시면 얘도 축서식으로 떠요. 맞아요? 그러면 치우기 빛 선상에 와가지고 실선에서 검정으로 놔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범례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얘는 데이터 선택이기 때문에 데이터 선택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차트에 데이터 값을 수정하기 때문에 굳이 얘 클릭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무 데나 놓고 오른쪽 눌러도 데이터 선택은 꼭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 데나 놓고 나오는 거가 얘는 기본적으로 나와요. 항상.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명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오셔갖고 수정하시면 돼요. 또는 디자인에 들어오셔서 여기 데이터 선택 누르셔도 되고. 아셨죠? 누구 수정하러 왔어요? 임대료. 요거 월 임대료 요거 수정하러 왔어요. 맞아요? 선택하시고 편집 눌러서 타이핑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르잖아요. 그쵸? 대문자로 써져 있으니까 대문자로 KP 빌딩 임대료 월 임대료. 여기는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건들게 되면은 여기 다시 여러분들 범위 잡아주셔야 되는데 좀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확인 눌렀으면 바뀌어졌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10번, 9번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라고 하는데 나머지 사항을 보실 때는 항상 이렇게 하세요. 저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얘가 제목 똑같이 됐는지 보고 얘도 똑같이 됐는지 보고 얘 선도 봐요. 얘 선도 보고요. 얘도 봐요. 그리고 얘도 봐요. 얘 선도 보고. 맞아요? 다 맞았으면 그 다음에 얘 선도 봐요. 그 다음에 얘 봐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옆으로 가서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알겠어요? 방향은 여러분들이 정해서 빼뜨리지 않고 하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문제 유형 2번 유형 10-2번 문제를 불러오고 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1번의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고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가지고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출력 형태의 차트를 보시고 항목을 먼저 보시니까 매출 코드 가지고 왔네요. 맞아요? 매출 코드 누르시고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이제 순서대로 PS07010하고 PH07020 그 다음에 PS06010 그 다음에 PH05010 그 다음에 PH06021 이렇게 누르시고 나서요. 범례를 보세요. 범례는 원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있네요. 그러면 원가부터 여기 여러분들 선택되어져 있는 거 보시고 각각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삽입에서 2차원 세로 막대형에서 2차원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 누르시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항목하고 범례가 제대로 나왔는지만 확인하시고 나서 차트 이동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차트 이동 누르셔서 새 시트에서 제 4작업 입력하라고 돼 있죠.
확인 누르시고 얘가 1작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4작업을 3작업 뒤로 이동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3번까지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은 차트 디자인 도구죠. 그러면 차트 도구 디자인에 오셔서 빠른 레이아웃에서 3번 레이아웃 3번 누르시고 스타일 1이니까 차트 스타일에 여기 처음 거 스타일 1에 선택되어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고요. 4번은 끝났고 5번에 차트 영역이에요. 그러면 차트 영역일 때 클릭하시고 홈 탭에서 글꼴을 바꿔주세요. 굴림에 10포인트로 되어 있네요. 굴림에 10포인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글자색이 검정이 아니에요. 글자색 검정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그런 다음에 채우기 효과 질감의 파란 박엽지죠. 차트 도구의 서식에 들어오셔서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파란 박엽집이기 때문에 파란색의 이런 데 있죠. 요런 데 파란색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돼요. 얘네요? 맞아요? 네.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림으로 해달라고 되어져 있죠. 그림 채우기 영역에 그림 영역일 때 오른쪽 눌러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셔서 흰색으로 해주시면 돼요. 얘로 해주셔도 되고요. 오른쪽 눌러서 그림 영역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 채우기에 여러분들 여기 단색에서 여기 색에서 해주셔도 됩니다. 대화상자는 어디서나 다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빠른지를 봐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 아이콘에서 누르는 거가 더 편하기도 하고 또는 오른쪽 눌러서 여기 미니 도구에도 채우기하고 윤곽선 보이잖아요. 여기서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제목 서식이에요.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 얘는 글꼴을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홈 탭에 가셔서 굴림에 얘는 20포인트에 굵게 되어져 있습니다. 굵게. 그리고 채우기는 글자색에서 흰색을 도형 채우기 흰색으로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6번은 끝났어요. 이제 7번 해주셔야 되는데 7번에 매출 계열의 차트 종류라고 했으니까 계열이라고 하면은 계열 아무거나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른쪽 누르시고 여러분들 차트 종류를 변경해야 되니까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누르시면 여기는 혼합인데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따라서 콤보라고 뜨시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뭐의 계열이에요? 매출 원액이니까 매출 원액에서 여러분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셨어요. 그러면 계열은 출력 형태와 참조해서 네모와 크기 10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열의 매출액을 갖다가 클릭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표식을 바꿔줘야 되는 거 맞죠? 데이터 계열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표식 채우기에서 오셔서 표식에 오셔가지고 표식 옵션을 기본 제공에 네모에다가 여러분들 10포인트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레이블 값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 요거 값에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값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선택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얘만 선택되고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나오더라고요. 얘는. 그럼 꼭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있죠? 레이블 옵션에 오셔가지고 아래쪽에 보시면 레이블 위치가 있는데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걸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에서 데이트 레이블에서 위쪽 얘 누르시고 그냥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되셨으면 그 다음에 눈금선을 갖다가 만들는데 눈금선을 파선으로 해달래요. 그러면 여기 눈금선에 클릭을 해주시고 자, 요걸로 갖다가 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여기 눈금선일 때 오른쪽 누르시면 쪽 윤곽선 나와요. 여기에서 대시에서 파선으로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똑같은 건 아이콘이라고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색깔은 또 검정으로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여기 가셔가지고 채우기에서 여기서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여러분들 보는 화면에서 보는 거가 편하니까 여러분들 편리한 거 하시면 돼요. 어떤 걸로 하든지 간에 아이콘은 되게 많으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축은 출력 형태가 같이 해달래요. 그러면 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을 똑같이 만들란 얘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원자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최소값이 2만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여기는 5만원이에요. 주 단위가 25,000원이에요. 맞아요? 요거 5,000원 단위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선 색깔도 있어야 돼요. 없는데 지금은. 맞아요? 그러면 여기 값에다가 누르시면 세로 값 축 뜨실 거예요. 클릭을 해주시면 축 서식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축 옵션에 오셔가지고요. 여기 축 옵션을 펼쳐야지 이렇게 보이겠죠? 최소값이 얼마라고요? 2만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최대값이 얼마라고요? 5만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기본이 얼마라고요? 주 단위가 55,000원이죠? 그래서 5,000원이면 여기 끝났네요. 맞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원자 표시가 있어야 되고 천자리 구분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 ITQ에서는 표시 형식에서 하시는데요. 거즘 회계로 갖다가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원자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통화로 하시면 안 돼요. ITQ는 통화로 하는 말 없어요. 숫자가 뭘로 해줘요? 숫자 아니면 회계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커말 2급 같은 경우는 지시사항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정확하게 돼 있고 여기 선색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채우기 비 선색에 오셔서 위로 올리셨고 선색에서 실선에서 얘 검정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실선의 검정. 현재색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보조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얘도 실선에서 검정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축선이 나왔는지 봐주시고요. 여기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축 옵션에서 해주는 거예요. 얘도. 자, 그러면 얘는 0으로 나와 있는데 얘가 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0으로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최소값, 주단위, 최대값은 똑같으니까 안 건드려도 되겠네요. 여기 축 옵션은. 맞아요? 밑으로 내리셔갖고 표시단위 우리가 아까 전에 펼쳐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표시 형식에 내려오셔서 얘는 뭘로 해야 돼? 0값이니까 숫자로 넣어주시고 천자리 구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바뀌었고 선도 바뀌었어요. 우리 아까 전에 바꿔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Y축이 다음에 다 꾸몄는데 X축 있잖아요. 여기 선도 굵은 선으로 검정선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가로축 항목에 누르시고 선색에 오셔서 여러분들 실선에서 검정으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서 축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축 볼 때 얘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랫선까지 얘를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 하셨어요. 그러면 7번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니까 법내명을 변경해달래요. 요거 보니까 얘가 이름이 다르네요. 맞아요? 요거 한 줄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뭐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선택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매출 원액에 대해서 수정해줘야 되니까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편집 누르셔서 요 계열 이름이 법내 이름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책에 있는 대로 타이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출력 형태 그대로 뜨시는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도형을 그려야 됩니다. 도형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여기 위치에 그려져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도형 그리려면 서식에 오셔가지고 도형 삽입이라고 있어요. 자세히 누르셔서 얘는 이렇게 꼬랑지가 달려져 있는 거는 무조건 설명선에서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선에 보시니까 요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해달라고 돼 있는 거 맞아요. 클릭해 주시고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놓으시고 드래그해서 그리세요. 비슷하게. 그랬으면 요거 노란색 있어요? 얘는 끌고 가시면 돼요. 방향마다 이렇게 끌고 가시면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요거는 그림하고 비슷하게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끌어다가 위치를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항상 바꿔놓고 해요. 그냥 써놓지 않고 얘를 갖다 바꿔놓을게요. 뭘로요? 얘 글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면 뭘로 하라고요?
차트 영역에 있는 글꼴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이고 검정색으로 글씨 써져 있고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타이핑 해주시면 되겠죠. 그림하고 비슷하게 사이즈 줄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10번에 출력 형태대로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확인해 봐야죠. 제목 똑같이 됐는지, 얘 값이 최소값, 주단위 똑같이 됐는지, 여선 그려져 있는지 보시고, 요거 눈금선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도형 보시고, 도형도 글꼴 잘 돼 있는지 보시고, 요것도 잘 됐는지 보시고, 오른쪽에 여기 선이랑 축의 보조축에 있는 값이랑, 그 다음에 아래쪽에 X축에 있는 얘 값이랑 요 선이랑 보시고, 그 다음에 범례가 잘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림하고 매칭 하시면서. 아시겠죠?